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 관세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습니다. 정부는 긴급 경제안보 전략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최대한 빠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성욱 앵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상호 관세 정책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미국에는 도움이 될까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5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관련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먼저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보통 우리가 일반 관세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요. 이제 10% 플러스 알파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관세다. 그래서 베이스 라인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하죠. 그래서 기본 관세 10%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최악 국가 한 60개의 나라를 좀 뽑았거든요. 한 60여 개를 뽑았는데 여기에는 개별 관세가 더 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이 돼서 상호 관세 25%가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실까 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10%에서 25%를 덧붙이는 게 아니라 10%의 기본적인 베이스라인 텍스트가 붙고요. 거기에 이제는 개별 관세가 붙어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25%의 상호 관세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25%의 상호 관세가 확정이 됐다라는 것과, 물론 이거는 9일부터 들어갑니다. 9일부터 들어가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협상을 통해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해요. 원래 50%인데 여기에서 디스카운티드, 그러니까 할인해줘서 반을 깎아줬다. 그러면서 25%를 얘기하는데 그 책정했던 50%의 관세율은 어떻게 나왔는지는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점을 보더라도 향후에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분명히 관세가 없어지진 않겠지만 관세율의 조정은 충분히 우리가 좀 풀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럼 우리가 25%면은 이제 다른 나라들은 몇 퍼센트의 이제 상호 관세율이 책정이 되느냐? 중국은 34%, 일본이 24%, EU가 이제 20%, 그다음에 영국이 10% 이렇게 이제 부과가 됐는데요. 이런 점은 좀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FTA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그 중에서 뭐 캐나다와 멕시코 빼고는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한데, 또 한 가지는 일본이 우리보다 더 낮거든요. 그러니까 뭐 EU도 우리보다 낮고, 그러니까 경쟁 국가들이 미국에서의 이제 관세율이 우리보다 더 낮기 때문에 아마 치열한 가격 경쟁력을 우리가 좀 잃어버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게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이것은 우리의 독립선언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우방국들이 사실 적대국보다 더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적국하고 통상을 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동안 무역 역조가 일어난 이유는 우방국과 더 통상을 많이 했기 때문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상호 관세의 근본적인 목적은요, 물론 상대국의 무역국의 이제는 관세율을 높여서 미국 입장에서는 얻을 게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역시나 조세의 수입이겠죠. 그러니까 관세를 높여서 조세 수입을 늘린다라는,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럼 얼마를 늘어나느냐? 1천억 달러를 얘기했거든요. 우리 돈으로 147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이제는 뭐 세금이 더 거칠 거다. 그럼 이 세금을 가지고 어디다 쓸 거냐라고 봤을 때에 미국 부채 갚는 데에 쓸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국 부채 심각합니다. 얼마냐면 4경 8천조 원이나 되거든요. 엄청난 천문학적인 미국 부채를 안고 있다 보니까 미국은 이거 어떻게든 해결해야 돼요, 지금. 그러다 보니 여기에 쓸 거고,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결국에는 관세를 이렇게 폭탄 내려버리면 다국적 기업들, 외국 기업들은 미국에서 들어와서 이제는 공장을 지어야 되거든요.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제 미국 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숨은 목적을 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에는 이제 FTA가 사실상 뭐 없는 거나 똑같아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자유무역이라는 큰 틀이 사라졌고 새로운 어떤 무역 기조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변화를 잘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역 장벽 낮춰졌지만 그러니까 이제 FTA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과 자유무역을 했는데 지금 놓고 보면은 외국계 이제 외국 기업 외국 나라들이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겠죠. 이거를 활용만 하고 사실상 미국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떤 뉘앙스가 이제 풍기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고 뭐 그러면서 또 중국 얘기도 합니다. 뭐 중국에는 악의가 없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솔직히 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제 입장에서는 뭐 그들이 우리를 악용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이제 여러모로 봤을 때 사실상 지금 뭐 상식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발표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향후 이제 우리가 반응을 잘 해야 되겠고 뭐 EU나 캐나다나 아니면은 뭐 멕시코 같은 경우 이런 나라들은 이제는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이게 EU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멕시코는 어느 정도 뭐 좀 순응하는 어떤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번 관세 발표를 통해서 각 나라들이 크게 이제는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복 관세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미국의 무역 욕조가 심한 국가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부 국가를 최악의 위반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국가들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였고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언급도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실 관세 발표하기 전날 사실 3월 31일에 미국은요 이제 무역대표부에서 관세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하나 냅니다. 네. 그래서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도 여기에 이제는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 보고서, 그러니까 무역장벽 보고서가 사실상 영향을 미칠까라는 시장에 좀 의구심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영향을 너무 많이 미쳤죠. 예, 이번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납니다. 뭐 우리나라에 대한 절충 교육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절충 교육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무기를 사온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기술도 이전받아야 되잖아요.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뭐 글로벌적으로 다 쓰는 교육인데 이거 가지고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요. 무엇보다 이제 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소고기 30개월 이상에 대해서 우리는 수입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대로 이 부분에 얘기했습니다. 뭐 소고기, 쌀, 자동차 이런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25%의 관세율을 밝힌 거거든요. 이런 점들이 사실상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 한국에서 만든 자동차 한국에서 다 소비한다. 81%가 자국산 쓴대더라. 왜 외국 거 우리나라 자동차 수입 안 하냐 이거예요. 이러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자동차의 규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자동차에 대한 규제가 있다 보니 미국에 있는 자동차가 한국으로 못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방국이 적국보다 더 우리를 뭐 악용했다. 이런 이제 표현까지 쓰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가 이제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악관의 쪽에서는 이게 소비라는 측면에서 GDP에서 차지하는 게 미국은 3분의 1을 차지해요. 그만큼 큰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라는 게 되게 민감하죠. 우리나라는 GDP에서 소비 역량이 한 48% 정도밖에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왜 관세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하게 되느냐, 불공평하게 되느냐라고 해서 이젠 되돌리겠다. 이렇게 이제는 미국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25%의 관세가 이제 부과됐고 FTA 사실상 이게 사실상 무력화되는 부분이 있겠고 최악의 저는 시나리오라고 봤거든요. FTA가 무력화되는 거는 정말 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지금 그런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이미 발표됐기 때문에 미국 가서 또 단판을 지어야 되는 이런 숙제를 좀 안고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경제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제 상호관세 품목에서는 자동차 등이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당장 4월 3일 현지 시간으로 3일부터 자동차는 품목별 관세로 이제 25%가 적용이 될 예정이고 이미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도 품목별 관세로 묶여 있습니다. 이것 외에 나머지 품목이 이제 상호관세 25%가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수출에 타격이 크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렇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혹시나 이제 오해하실까 봐 우리 시청자분들, 국민께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면 자동차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대미 수출품 1위가 자동차고요. 반도체보다 3배 많습니다. 미국 시장만 놓는다 그러면. 그럼 자동차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미 밝혔죠. 이거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4월 3일부터 현재 시간으로 4월 3일부터 이제 25%의 관세가 책정이 됩니다. 이건 품목 관세예요. 근데 이 품목 관세와 이번에 발표된 상호 관세가 합산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25% 자동차 관세가 된다라는 거 이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간에 25% 관세 자동차 붙죠. 그다음에 품목 관세라고 얘기하는 철강, 알루미늄, 뭐 앞으로 부과될 반도체, 의약품까지도 이렇게 이제는 부과가 됩니다. 그 이외의 상품에 대해서 이제 25% 관세가 붙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수출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더 낮아요. 이유도 우리보다 낮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요 경쟁국보다 이제 우리나라 관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시작점부터 다뤄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지금 긴장을 하고 있고 이제는 재계들도 지금 생각보다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생각보다 이 관세를 너무 높게 측정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정말 수출 잘했거든요. 미국 쪽에다가. 지금 보면은 지난해 557억 달러의 무역 흑자가 났습니다. 미국 시장이에요. 그 정도로 보면 순위로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적자국이겠죠. 7위입니다. 네. 그 정도로 우리가 미국 쪽에 수출을 잘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점들은 정말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자,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우려가 되던 분야이긴 한데 그래서 정부도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왔고 지금은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긴급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슈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뭐 미국 뉴욕 시장만 보겠습니다. 이제 뉴욕 시장이 관세 발표하기 전에 끝났거든요. 근데 좋았어요, 분위기가. 올랐습니다. 너무 위험하게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생각했다 이러면서 올랐는데 실제 관세가 발표되고 나서 선물 시장에서 급락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주식 시장 이제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 관세가 발표되고 나서 생각보다 너무 센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미칠 수 있는 게 이제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금융 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발빠르게 주시장 이제 장이 열리기 전에 이제 움직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과 같이 이제 긴급 회의를 이제 각국 수장들이 모여서 각국 기관 장들이 모여서 이제 긴급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미 긴급 경제 안보 전략 TF 회의가 이제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관세 전쟁이 이제 현실화 됐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 전략을 만들지에 대한 논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고요. 특히 이제는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된다라고 이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장들에게도 이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라라고 이제 지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릴레이 회의가 아마 계속적으로 열릴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특히 이런 거예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시장의 불안성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환율에 대한 불안성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시기적절하게 빠르게 회의를 개최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여파, 우리도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라는 시장의 안정성을 좀 주려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왔습니다. 특히 자동차가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지원, 협력 방안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논의가 됐고 특히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금융 담당이죠. 이런 금융에 대한 현안 간담회도 같이 개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 자유무역이 가지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양질의 제품을 값싼 가격에 누릴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관세가 강화되면서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 내에서도 설문조사 보니까 한 60% 이상이 미국 경제 악화가 우려가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도 좀 의문입니다. 아니요. 제가 봤을 땐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어떤 전략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세게 얘기하고 그 후에 협상을 통해서 조절하는 건데요. 왜 제가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나고 말씀드리면 이제 물가에 대한 불안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관세가 높아지면은요. 그 관세를 누가 냅니까? 바로 미국에 있는 수입하는 회사들이 내요. 그 관세는. 그러면 결국에는 수입하는 회사는 가격이 높아지니까
근데 본인이 이제 손해 볼 수 없잖아요. 물건 가격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관세율이 높아지면은 그 나라, 관세율을 높인 나라의 최종 소비자들이 결국에는 그 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로 가거든요. 미국 소비자들이 결국에는 이 부담을 떠안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떠안느냐? 바로 물가가 높아진다는 거죠.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2월에 개인 소비 지출, PC 지출을 봤을 때요.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 이게 한 2.5% 상승으로 났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그런데 석유류 제품이라든지 식료품 지수,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걸 제외한 근원 물가 지수, 한마디로 근원 PC 지수가요. 이게 2.8% 상승으로 나왔는데 전월이 2.7%였거든요. 물가가 다시 한번 약간 오르고 있는 분위기가 지금 미국에서 느껴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관세가 현실이 되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분명히 압박을 받을 겁니다. 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 못 내립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 경기에 대한 이제 하방 압력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일각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잖아요. 뭐 말 그대로 물가가 높은데 성장은 둔화되고 있는 상황. 이런 어떤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압니다. 하지만 일단은 관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협상을 통해서 자국에게 유리한 것으로 이제 풀어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기 때 관세 딱 했는데 여론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 후퇴한 게 자기는 후회된다. 그러면서 이제 더 강하게 이제 목소리를 높였는데 하지만 지속 가능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무역의 틀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 공정무역의 핵심은 미국이었거든요. 미국이 FTA를 이끌어 갔었는데 이런 사실상 자유무역 협약이 완전히 깨진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고 이런 새로운 질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교육 역량이 달려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미 협상 다시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미국 다시 가야 되고요. 그래서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미팅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9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왜 당장이 아니라 바로가 아니라 왜 25%의 관세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9일로 정했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그 사이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각국 나라들이 아마 접촉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이제는 개별적으로 아마 관세가 책정되지 않을까 조금 더 관세율이 낮는 측면에서 협상의 묘미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미국과의 대미 미팅을 늘려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제 수출 다변화가 필요하죠. 한마디로 이제는 미국 이외의 나라에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가 마련될 것이다 보고 있고요. 수출 다변화든지 뭐 산업 경쟁력 강화가 우리나라에 안고 있는 데는 숙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에 대해서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